2025년 11월 15일. 법정 판결이 있은 지 정확히 1년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서울 은평구에 새로 지어진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3층 건물. 깨끗하고 현대적인 외관이었습니다. 건물 앞에는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황운문화센터 개관식. 정희는 현수막을 올려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1년.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1년 전 2024년 11월 법정에서 승소한 후 정희는 조은실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님, 축하드려요. 최종 상속 분할이 확정됐어요. 조 변호사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정희님이 배우자로서 50%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남편분이 미리 정희님 명의로 해두신 토지와 보험금까지 합치면 조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총 18억 5천만 원입니다. 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18억. 평생 본 적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자녀들인 민수 씨와 지영 씨가 각각 25%씩 받으셨고요. 시어머니는 유언장이 무효가 되면서 아무것도 못 받으셨어요. 어머니는 정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민수 씨와 지영 씨가 각자 받은 것 중에서 일부를 할머니께 드리기로 했대요. 효도 차원에서요. 정희는 안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는 건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숙 씨는 협박죄로 기소됐어요. 재판 진행 중이고요. 유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정희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현숙도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빚 때문에 미쳐버린. 변호사님, 저 이 돈으로 뭘 해야 할까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조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희님이 하고 싶은 거 하세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았잖아요. 이제 정희님을 위해 사세요. 2024년 12월 정희는 남편의 수첩을 꺼내 읽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수첩. 남편이 생전에 적어둔 메모들. 한 페이지에서 정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나의 꿈 시니어들을 위한 문화센터를 만들고 싶다.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게 배우고 즐기고 함께 할 수 있는 곳. 정희도 그런 곳에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정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의 꿈. 시니어 문화센터. 여보, 이거 만들어 볼까? 정희가 남편 사진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받은 돈으로 당신이 꿈꿨던 거 만들어 볼게. 어때?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2025년 1월 정희는 부동산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민수가 함께였습니다. 엄마, 이 건물 어때요? 위치도 좋고 가격도 적당해요. 은평구에 있는 3층 건물. 오래됐지만 구조는 튼튼했습니다. 리모델링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래. 그럼 이걸로 하자. 정희가 결정했습니다. 건물 구입비 5억, 리모델링 비용 2억, 총 7억이 들었습니다. 엄마, 이렇게 큰 돈 쓰는 거 무섭지 않아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무섭지. 하지만 내 아빠가 꿈꿨던 거야. 꼭 만들어 보고 싶어. 정희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2025년 3월 리모델링이 한창이었습니다. 정희는 매일 공사 현장에 나갔습니다. 1층은 카페랑 도서관으로 할 거예요. 어르신들이 편하게 책 읽고 차 마실 수 있게요. 2층은 강의실이에요. 요가,
그림, 노래 교실 같은 거요. 3층은 컴퓨터 교육실이랑 상담실이요. 정희가 설계사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황운문화센터로 할 거예요. 좋은 이름이네요. 설계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2025년 4월, 정희는 시어머니를 요양원에서 만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민수와 지영이 주는 돈으로 괜찮은 요양원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정희가 과일 바구니를 건넸습니다. 정희 씨, 왜 왔어? 시어머니는 정희를 보기 민망한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얼굴 보고 싶어서요. 정희가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 보러 왜 와? 부끄러워 죽겠는데. 어머니, 이제 그만 괴로워하세요. 다 지난 일이에요. 어떻게 지난 일이야? 내가 너한테 한 짓이.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도 피해자였잖아요. 평생 힘들게 사셨잖아요. 정희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 씨, 어머니, 제가 문화센터 만들고 있어요. 시니어들을 위한 곳이요. 완성되면 어머니도 오세요. 거기서 즐겁게 시간 보내세요. 내가 무슨 낯으로. 어머니,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해요. 괜찮아요. 정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정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2025년 6월, 정희는 한지수를 만났습니다. 강남에 있는 카페에서였습니다. 정희님, 오랜만이에요. 지수가 밝게 웃었습니다. 요즘 잘 나가는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수 씨,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제가 문화센터를 만들고 있거든요. 거기서 컴퓨터 수업 강사 좀 해줄 수 있어요? 저요. 지수 씨가 IT 회사 다니잖아요. 어르신들한테 스마트폰 사용법 같은 거 가르쳐 줬으면 해요.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주말에 봉사로 할게요. 아저씨한테 받은 인예를 갚는 거예요. 고마워요. 지수 씨. 저야말로요. 저도 뭔가 보답하고 싶었거든요.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남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수는 남편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말해줬습니다. 정희는 행복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인연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2025년 8월, 현숙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정희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김현숙은 협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실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현숙은 무너진 표정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정희는 복도에서 현숙을 마주쳤습니다. 형님. 현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숙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현숙이 울었습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가족도 배신하고. 정희는 한참을 현숙을 바라봤습니다. 현숙 씨, 이제 다시 시작하세요. 딸 있잖아요. 딸 잘 키우세요. 형님. 그리고 빚 천천히 갚으세요. 조급해하지 말고요. 정희가 현숙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형님, 고마워요. 이렇게 선하게 대해주셔서. 저도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미워하면서 사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정희가 돌아섰습니다. 건강하세요. 현숙 씨. 정희는 그렇게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2025년 10월,
문화센터가 거의 완성됐습니다. 정희는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1층 카페. 따뜻한 조명과 편안한 소파. 책장에는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2층 강의실. 요가 매트가 깔려 있고 한쪽에는 그림 도구들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3층 컴퓨터실. 최신 컴퓨터 20대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여보, 어때? 당신이 꿈꿨던 거랑 비슷해. 정희가 남편 사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정희는 항상 남편 사진을 가방에 넣고 다녔습니다. 나 잘했지. 당신 돈으로 당신 꿈을 이뤘어. 정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수와 지영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진짜 멋지다. 아빠가 보면 정말 좋아하셨을 거예요. 민수가 감탄했습니다. 엄마, 여기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영이 물었습니다. 수강료는 최소한만 받을 거야. 적자 나면 내가 매우 돈 벌려고 만드는 게 아니니까. 엄마, 혼자 다 하시게요? 아니, 도와줄 사람들 있어.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지수 씨도 주말마다 와준대. 정희가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2025년 11월 15일. 개관식 당일. 정희는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조은실 변호사도 왔고 한지수도 왔습니다. 주치의 이광수 박사도 축하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민수와 지영, 손주들도 함께였습니다. 시어머니도 요양원에서 나와 휠체어를 타고 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정희가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정희 씨, 이 모든 게 내가 만든 거야? 시어머니가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네, 어머니. 남편이 꿈꿨던 거예요. 태준이가 이런 꿈이 있었구나.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아들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네. 그리고 너도 좋은 사람이야. 정희 씨. 고마워요, 어머니. 오후 2시. 개관식이 시작됐습니다. 정희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떨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운문화센터 설립자 각정희입니다.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이 건물은 제 남편 김태준이 꿈꿨던 곳입니다.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3년 전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3년 동안 남편을 간병했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힘들었지만 동시에 소중했습니다. 정희가 잠시 멈췄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유산 분쟁이 있었습니다. 가족끼리 싸웠습니다. 서로를 미워했습니다. 법정까지 갔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남편이 진짜 원했던 건 돈이 아니었어요. 가족이 행복하길, 사람들이 서로 돕고 살길 바랐던 거예요. 정희가 건물을 돌아봤습니다. 이 문화센터는 어르신들을 위한 곳입니다. 외롭지 않게 배우고 즐기고 함께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남편의 꿈이었고 이제 제 꿈이기도 합니다. 정희가 남편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 당신 꿈 이뤘어요. 우리 함께 만들었어요. 정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였습니다. 개관식이 끝나고 정희는 2층 테라스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서울의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여기 계셨네요. 응. 바람 쐬고 있었어. 엄마, 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민수가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데? 엄마, 제가 아빠 간병할 때 거의 못 갔잖아요. 그게 평생 후회될 것 같아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앞으로 엄마한테 잘할 거예요. 효도할 거예요. 이 문화센터도 제가 도울게요. 민수야. 엄마, 제가 경영 컨설턴트잖아요. 여기 운영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주말마다 와서 봉사할게요. 정희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고맙다. 아들. 정말 고맙다. 엄마가 고마운 거죠. 저희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정희의 집에서였습니다. 민수 가족, 지영 가족,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건배.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지영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다음 주부터 문화센터에서 그림 배우고 싶어요. 손녀가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할머니도 같이 배울까? 시어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희는 이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장면이었습니다. 모두들, 잠깐만요. 정희가 일어섰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 모인 김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모두가 정희를 쳐다봤습니다. 1년 전, 우리 가족은 재산 때문에 싸웠어요. 서로를 미워했고, 법정까지 갔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정희가 한 명 한 명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재산보다 중요한 게 가족이라는 걸.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가족은 영원하다는 걸. 정희가 남편 사진을 들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진짜 남긴 건 돈이 아니었어요.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 가족이 다시 뭉쳤어요. 고마워요. 정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요. 약속해요. 약속해요. 모두가 함께 외쳤습니다. 밤 10시.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정희는 혼자 남았습니다. 정희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특별한 날이었어요. 당신 꿈을 이뤘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도 다시 행복해졌어요. 정희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저 이제 괜찮아요.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행복해요. 당신 덕분이에요. 정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문화센터 운영하면서 사람들 도와주면서 살 거예요. 당신이 원했던 대로요. 그리고 민수랑 지영이 손주들이랑 행복하게 살 거예요.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유산은 돈만이 아니에요. 사랑, 용서, 화해, 그리고 꿈. 이 모든 게 당신이 남긴 진짜 유산이에요. 정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여보,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당신 걱정 안 해도 돼요. 정희는 남편 사진에 키스했습니다. 2주. 정희는 남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묘비 앞에 꽃을 놓고 정희는 앉았습니다. 여보, 왔어요. 정희가 묘비를 닦았습니다. 문화센터 대박이에요. 벌써 회원이 50명이 넘었어요. 매일 사람들이 와서 배우고 즐겁게 놀아요.
정희가 웃었습니다. 어제는 요가 수업이 있었는데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컴퓨터 수업은 지수 씨가 가르치는데 다들 스마트폰 잘 쓰게 됐대요.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당신이 꿈꿨던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고 함께 웃고 서로 돕는 세상. 정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평생 사랑했고 앞으로도 사랑할 거예요. 당신은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정희는 묘소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문화센터로 갔습니다. 야간 수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1층 카페에는 어르신들이 모여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 여기 왔어요? 한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네. 할머니, 수업 어땠어요? 오늘 노래 교실 너무 재미있었어요. 다음 주도 올게요. 그래요? 다행이다. 정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2층에서는 그림 수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림 잘 그리시네요. 정희가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아니야, 서툴러. 하지만 재미있어. 시어머니가 웃었습니다. 정희 씨, 이 센터 만들어줘서 고마워. 덕분에 내가 다시 살맛나. 천만에요. 어머니. 어머니도 행복하시니 저도 좋아요. 두 사람은 그림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갈등은 사라지고 이제는 평화로웠습니다. 밤 9시. 모든 수업이 끝나고 정희는 센터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 1층 카페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잘했죠? 정희가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꿈꿨던 세상, 우리가 함께 만들었어요. 이제 이 세상이 조금은 따뜻해졌을 거예요. 정희는 차를 마시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올겨울 첫눈이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정희는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황후, 인생의 끝자락.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고통과 상실을 지나 용서와 화해를 거쳐 마침내 평화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의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에필로그. 3년 후 황운 문화센터는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시니어 문화센터가 되었습니다. 회원 수는 300명을 넘었고 여러 지역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왔습니다. 정희는 이제 65세가 되었지만 매일 활기차게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수는 회사를 그만두고 센터의 운영이사가 되었습니다. 지영은 주말마다 와서 상담 봉사를 합니다. 시어머니는 87세의 나이에도 센터의 단골 회원입니다. 매일 와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한지수는 결혼했고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기 이름은 태준입니다. 그리고 매년 11월 15일 센터 개관 기념일에는 모두가 모여 김태준을 기억합니다. 한 남자가 남긴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의 삶을 바꿨습니다. 재산 분쟁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결국 사랑과 용서의 이야기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정희는 매일 밤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내일도 잘할게요. 당신이 꿈꿨던 세상을 위해.